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아무튼 오늘 또 파행, 청문회 못 열리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시간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련 법에 따르면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4월 7일. 그리고 관련 법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제가 아닌 것처럼 이라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뭐 권고 사항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뭐 추천 사항인지, 아무튼 법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26일. 오늘까지 안 하면 내일 4월 27일 이제 끝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매우 복잡한 일들이 그 다음 순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총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5월 10일자로. 총리가 없으면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총리 후보자를 떼낸 총리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장관 제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장관 제청. 인사청문회를 마치건 말건 그거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국무위원을 임명을 하려면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도 임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형식 논리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5월 10일부터 이제 현직 대통령이 되는데 장관이 한 명도 없는 식물 정부를 이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상으로 해보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안이 있느냐? 김부겸 지금 총리가, 김부겸 민주당 총리가 퇴임을 하루 늦춰서 5월 10일까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하고 떠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자로 총리직에서 떠나는 뭐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이제 김부겸 현직 총리한테 달려 있는데요. 그걸 이제 만약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끝내 인사청문회가 불발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국회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 김부겸 총리 사이에 어떤 만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만남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김부겸 총리한테 요청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김부겸 총리 또 뭐 며칠 더 할 수도 있겠고 몇 주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차기 내각 국무위원들을 제청을 하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요. 5월 10일 날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 그 취임식에는 국무총리가 참석을 합니다. 원래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끝나면 그 대통령 취임식에는 당연히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면 5월 10일 날 오전 11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지금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실 겁니다. 시간은 누구 편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목리를 부리면은 누구한테 유리할까?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다 못해서 새로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게 만드는
그 총체적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시간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이 청문회를 보이콧을 하고 저렇게 뒷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관역인 것이다. 이게 목표물이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압박을 계속을 하고 청문회도 안 열리고 국회 임명동의도 물 건너가는 척하면서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장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내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임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곧 선거 불복으로 국민들께는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졌다면 그게 0.73%포인트이든 아니든 일단 선거에서 졌다면 새로운 당선인,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하는데 딴지를 걸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발목을 걸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노골적이고 아주 강조를 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선거 불복입니다. 선거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극렬한 국기문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놓고 보면은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는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애초에는 뭐 우리는 급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시간은 민주당 편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보이콧을 하고 대신에 법사위는 오늘 계속해서 가동을 시킨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오늘 중으로 법사위가 해야 될 검수 완박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다 끝낸다. 오늘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모든 심사를 끝내고 뭐 안건조정위원회 등등. 그래서 내일까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그 조문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법안을 28일 목요일 이제 국회에 상정을 한다. 28일, 29일. 이제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